저는 그 딜로이트라는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ESG 담당 상무를 맡고 있는 김병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이런 겁니다. 네, 그 저희 같은 이제 고객사들한테 저희가 이제 ESG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됩니다. 네. 오늘 사실은 발표드릴 내용이 ESG 경영과 ESG 컨설팅인데 앞에 그 파트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을 고객 입장에서 그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대부분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짧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마 오늘 사실 학생들이 전 되게 많으실 줄 알고 왔어요.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앞에 좀 들으시다가 다들 바쁘셔갖고 좀 많이 나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 분 남으셨으니까 네, 세 분이라도 세 분을 위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었던데 딜로이트에서 ESG를 담당하고 있고요. ESG 컨설팅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뭐 저희 이제 회사에 ESG 담당하는 컨설턴트가 한 100분 정도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이제 요런 이제 그 상무들이 저 말고도 이제 몇 명 더 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저희 회사 소개는 간단하게 하고 너무 저희 회사는 1845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전 세계 지금 대략 한 177개국에 한 787개 정도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법인이 뭐 글로벌 이제 빅4 중에는 가장 매출이 큰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뭐 ESG 개요나 국내 ESG 최신 동향 이미 다 아신 것 같아요. 네, 앞에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제가 이제 20분이라 그랬죠. 20분이면은 제가 1분 전에 시작했으니까는 앞으로 한 19분 정도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준비는 해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앞에 얘기하셨던 것보다 조금 이제 중요한 파트 앞에 그 지금 삼성카드의 파트장님께서 저희 고객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하셨던 거의 모든 활동의 자문을 저희 같은 회사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뭐 TNFD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뭐 이제 ESG 관련돼서 이제 평가도 얘기하셨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객분들이 사실은 그 모든 거를 단기간에 다 스터디를 하셔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컨설팅사에서 저희는 이제 맨날 그거만 보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제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뭐 IFRS의 이제 그 ISSB에서 발표한 이제 S1, S2와 관련된 그런 이제 보고서 공시 그다음에 뭐 TNFD, TCFD, KCGS 평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자문 서비스를 해드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ESG의 개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국내 ESG 동향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 요거만 딱 짚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20분 만에 끝내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압박이 오긴 하는데요. 뭐 다들 또 오늘 금요일이고 일찍 가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뭐 ESG 개요에 이게 잘 넘어가진 않네 이렇게 해도. 뭐 그동안 이제 많은 이제 회자가 되고 있지만 사실 최근에 한 3년 새에 사실 ESG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아마도 이제 여기 오늘 앉아 계시는 저희 지금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 최근 3년 안에 트렌드 때문에 대부분 ESG와 관련된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아마도 ESG 컨설턴트에 대해서도 아마도 그래서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트렌드로 가고 있다. 그리고 뭐 ESG 영역에 대해서는 아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뒤에 한 장만 말씀드리고 네. 녹색 누르면 되나요? 네. 그 요게 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그 CSR하고 ESG는 차이가 있죠. 근데 대부분 잘 이제 이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뭐 이 두 가지 이제 비교를 세부적으로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CSR은 기업의 자선적 활동이다. 예. 자선이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은 돈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구세군 냄비에 돈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자선적 활동, CSR 활동은 대체적으로 그동안 기업이 경영 상황이 안 좋으면은 그만뒀어요. 예. 중단하고. 근데 ESG는 가장 틀린 부분이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활동이에요. 투자자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삼성카드에서도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제는 기업에서 재무 정보를 공시하는 것과 같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시를 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은 돈을 빌릴 때 금융권에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많이 내야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CSR과 ESG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얘기가 이제 처음에 조금 더 이제 불거지게 된 거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이제 ESG 관련된 투자를 선별해서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아마 앞에서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도 투자자,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죠. 예, 그래서 투자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앞에 뭐 삼성카드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복잡다난한 여러 가지 이제 평가 기관들이 있는데 사실 아마 아까 그 삼성카드에서 오신 파트장님께서는 그 평가 기관 개수를 3년 전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전 세계 600개 정도 됩니다. 평가와 관련된 게 600개 정도 되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아는 게 한 150개 정도 되거든요.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평가 기관과 그다음 ESG와 관련된 공시의 프레임을 발표하는 기관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실 부분들은 국내에서는 KCGS 한국 ESG 기준원이라 그러죠. 과거에는 이제 지배구조원이었는데 그 KCGS 평가를 한국 기업들은 이제 가장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 해외 평가 중에는 S&P 또는 MSCI를 가장 이제 평가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ESG 평가 중에 가장 좀 이렇게 좀 인지도가 높은 MSCI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ESG 필러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MSCI 평가 같은 경우는 각 산업별 특성 그다음에 사업 구조에 따라서 가중치를 다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아까 뭐 삼성카드에서 설명하실 때도 대략 지표를 1,400개 정도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제 이 삼성카드에 맞는 지표를 별도로 다 발랄해서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MSCI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MSCI에서 평가하고 있는 여기는 전반적인 필러와 부문과 그다음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맨 앞에 있는 것처럼 카본 에미션을 가장 앞에 둔 이유가 있어요. 예. 이 지표들 중에 가장 쉽게 수치화할 수 있는 현재의 지표는 카본 에미션밖에 없어요. 현재는 대부분 이제 정량이 아니라 정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ESG 중에 이 파트에선 사실은 그 탄소와 관련된 영역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뭐 TNFD도 사실은 그 생물 다양성 이제 여기에 이제 범죄에 포함되는데 TNFD 역시도 지금 이제 개량화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예. 그 립 방법론이라는 걸 써서 뭐 우리 그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미치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그 영향 분석을 해내는데 사실상 그거 역시도 TNFD의 보고 방법론이 올해 지금 확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내년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러에서는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카본 에미션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그다음 S는 인권, 노동,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복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상 공급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아니면 중요한 파트를 이제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어떤 다양성,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여성 임원의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 필러는 사실은 저희가 컨설팅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G는 결국에는 지배 구조의 독립성, 쉽게 얘기하면 경영과 소유의 분리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윤리 경영 관련된 부분이 이 G파트의 핵심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내 ESG 최신 동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분이나 남았네요. 네. 최신 동향 보시면은 사실 ESG라는 게 용어가 그 뭔가 좀 화두가 된 거는 한 3년 정도 됐지만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름을 한 20년 정도 된 아이템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그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옛날부터 지속 가능 발전 뭐 이런 얘기는 뭐 아주 오래된 정부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그 한국에 그 대통령 직속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지금에 와서 왜 화두가 되느냐? 아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는 금융권 투자자들이 이 ESG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화두를 더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그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외에 이제 금융 상품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더 관심을 많이 받는 상황들이 됐고, 물론 이제 그 사이 이제 여러 유엔이나 아니면 국제 기구, 그다음에 글로벌적인 전체적인 트렌드가 ESG를 굉장히 강조하는 트렌드로 가기 때문에 ESG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근데 이 트렌드가 뭐 2, 3년 갈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이전 직장이 그 오늘 보니까 여기 이 이름표에 보니까는 여기 K맥이라고 있던데, 제가 K맥을 다니다가 이제 올해 그 제가 딜로이트로 사실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맡았었던 이런 K맥에서 에너지 환경 본부를 한 15년 정도 제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서 이제 본부까지 이제 키워놓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그 얘기는 저희 같은 이제 글로벌사에서 ESG 영역이 2, 3년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영역에 있는 외부에 좀 이렇게 이 영역 관련된 사람들을 자꾸 흡수하고 있는 거죠. 예. 글로벌 빅4에서 보는 지금 ESG 시장은 현재 감사 시장의 30% 이상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국내의 감사 시장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30%면 한 6천억 정도는 되죠. 그러면은 지금 공시 의무화 얘기를 했는데, 공시 의무화가 되면은 국내 ESG 시장은 최소한 6천억 정도는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리포팅도 있지만은 이 공시 보고서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 인증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 파트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글로벌 ESG 동향은 의무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의무화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과거에는 그냥 내가 자율적으로 ESG 정보를 이제 공시를 했어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것도. 그래서 아마 지금도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한 200여 개 정도가 현재 이제 ESG 관련된 SR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이 SR 보고서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자발적 공시,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 아마 지속 가능성 보고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예. 홍보성이니까. 예. 이게 뭔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동안은. 근데 의무 공시가 들어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KSSB에서 공시 기준에 대해서 아마 금융위원장님께서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는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1분기에 KSSB 기준을 모두 이제 확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26년 이후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26년에 지금 공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글로벌 트렌드는 25년부터니까. 예. 그래서 공시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재무 정보 공시하는 것 똑같이 이 공시 정보에 대해서 누군가 정확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거의 이제 감사 영역의 수준까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 또는 이제 인증, 저희가 사업 보고서 역시도 그 재무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 그 보고서를 회계법인에서 이제 그 감사 또는 이제 인증을 해주거든요. 이제 이런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역이 됐고, 사실상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각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ESG에 맞게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컨설팅 등은 뒤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앞에 이제 공시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실제 ESG 기반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꿀지, 그렇게 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아니면은 여러 이제 기후 또 에너지 또는 이제 S와 G와 관련된 부분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이제 역할이 저희 같은 이제 법인의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뒤에는 뭐 쭉
한번 봐주시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국엔 중요한 부분들이 공시고 공시 내용들 중에 26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의무 공시가 된다. 이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 의무화로 가고 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삼성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시가 이제 금융 위주로 많이 가고 있고, 금융과 관련된 공시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 거 중에 가장 좀 최근에 핫한 게 사실 이거예요. IFRS S1, S2. 그 IFRS 이러면 이제 귀에 막 인이 박힐 정도로 아마 ESG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IFRS가 뭐 하는 데냐면은 회계 기준을 만드는 재단이에요. 국제 기구죠, 하나에. 근데 여기서 그 밑에 산하에 ISSB라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드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교수님 딱 한 분 계신데, 백태영 교수님이라고 성대 회계학과 교수님이신데 작년에 ISSB에 조인을 하셨고 지금 현재 이제 보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지난 7월 달에 그 ISSB S1, S2 발표 이후에 웨비나 할 때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ISSB에서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은 유튜브에 딜로이트 ISSB라고 치시면은 그 웨비나가 나옵니다. 한 1시간 반짜리 영상.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거의 한 말미에 제가 How to 뭐 ISSB 거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니까 그걸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딱 5분 남았네요. 그 딜로이트 ESG 컨설팅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뭐 저희 법인뿐만 아니라 빅4는 비슷하게 사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저희 딜로이트가 좀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께 영업을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딜로이트의 강점보다는 ESG 컨설팅은 어떠한 영역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딜로이트에서 보고 있는 ESG 컨설팅 영역은 좌측에 이 동그라미를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ESG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그 E형에 보면 메뉴에 생물 다양성도 있죠. 네, 그 생물 다양성은 사실 TNFD 기반으로 하고 있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TNFD 방법론이 그 립 방법론이라고 해서 LEAP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립 방법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요 영역들에 대한 컨설팅을 ESG 파트별로 저희가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굉장히 뭐가 많죠, 복잡하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제 ESG 컨설턴트들은 새로운 거를 자꾸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최근에도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서 하는 게 그냥 공부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유럽에 탄소 국경 조정제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CBAM이라고 얘기하는데 욕 같아서 저는 CBAM이라고 얘기 안 하고 CBA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CBAM 같은 경우도 결국엔 뭐냐면은 이 탄소에 대한 배출량이 유럽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수출하는 동일 제품이 배출량이 높다, 그럼 추가적으로 돈을 내라라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도 지난달에 발표가 됐어요. 최종안이. 근데 뭐 저희 같은 컨설턴트라고 뭐 별게 있습니까?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하는데, 결국엔 뭐냐면은 ESG 컨설턴트는 다른 영역과 틀리게, 예를 들어서 저희 법인은 회계법인 베이스다 보니까 회계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회계사들은 정해진 레귤레이션을 위주로 굉장히 정확하게 보는 게 주 업무라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고객들한테 뭔가 이제 밸류를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ESG 컨설턴트의 좀 다른 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뭐 그 저희 글로벌의 그냥 서비스 오퍼링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 밑에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기후미 ESG 리스크 평가 관리부터 맨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IR이나 ESG 공시 관련된 내용까지 뭐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오퍼링 관련된 영역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저희 내부에 6명의 이제 그 파트너들이 조금씩 이제 영역과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를 나눠서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딜로이트의 뭐 경쟁력, 이거는 뭐 제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분 남았는데, 요즘에는 그 컨설팅이 이 그냥
이렇게 자료만 찾아서 하질 않아요. 예. 요즘에 이제 컨설팅 트렌드가 뭐냐면은 모든 게 다 빅데이터나 제너레이티브 AI를 기반으로 해서 회사 내에 좀 큰 회사들은 다 이런 형태의 플랫폼을 만듭니다. 예. 제가 이제 요 뒤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분석하는 툴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기후 변화 관련돼서 리스크를 뭐 그 나사에서 나오는 그 위성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이제 기후 리스크를 분석을 해서 TCFD 보고서 넣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도 있지만은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미국에 가면 주피터 인텔리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있는 대부분 구성원들이 이제 나사 출신이거든요. 그 회사에서 만든 기상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예측에 대한 좀 정확성을 높여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리포팅을 해드리는 거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모두 요즘은 다 분석적이고 그다음 빅데이터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컨설팅을 대부분 해드리고 ESG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그린 스페이스 테크라는 그 요거는 이제 기후 기술에 대한 딜로이트의 이제 솔루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총 이제 6개 정도의 영역, 그러니까 이 6개 영역은 국제 에너지 기구라는 데가 있거든요. IEA라고 국제 에너지 기구와 그다음 EU에 가면은 EU의 그린 텍소노미가 있습니다. 그 그린 텍소노미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기술 분류 체계를 다시 만들었고 이 기술 분류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이 지금 현재 대략 한 400여 개 정도가 있고 이 400여 개 정도에 묶여 있는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투자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대략 한 4,000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지금 요즘에 컨설팅 드리는 방향은 이러한 이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이 실제 이제 자기 회사의 사업 영역을 어떻게 바꾸고 어떠한 포트폴리오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에너지 사용량이 어떻게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게 요즘 주요 이슈 사항들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